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제 펜 툴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라인 툴, 어떤 계곡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라인 툴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좀 보기 편하도록. 자, 먼저 이 라인 툴, 이 라인 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직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직선을 그리는 방식은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드래그해서 거기다가 정확히 그리고자 한다면은 Shift 키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스냅을 이용을 해서 정확히 45도씩 스냅이 걸리도록 그리실 수가 있고요. 혹은 필요에 따라서 나는 어떤 정확한 길이를 가지고 라인을 생성을 해야 된다. 정확한 길이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인 툴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도큐멘트 부분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정확한 길이,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는 우리가 여기서 지정된 단위 있죠. 이 단위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도큐멘트 세팅을 잡을 때 본인이 사용할, 작업에 사용할 단위를 지정을 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클릭.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막 500픽셀 정도 되는 그 길이의 라인을 그려야 된다. 오케이 누르시면 정확히 얘가 500픽셀만큼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클릭한 부분이,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 게 클릭한 부분이 항상 좌측이 되죠. 자, 컨트롤 Z. 내가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했습니다. 그럼 오케이 누르면 여기가 좌측 포인트가 되죠. 자, 내가 여기서 클릭. 자, 그리는데 마이너스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값은 가질 수가 없다고 나오죠. 이건 길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 앵글을 갖다 조절해 주시면 되죠. 앵글. 예를 들어 얘를 180도라고 주시면 OK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를 자꾸 마이너스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얘는 길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아크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 툴. 이거는 아치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아크를 그려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얘도 뭐 이쪽으로 클릭 드래그 이렇게 아크, 어떤 기울기를 갖는 곡선을 그려주는 건데요. 자, 얘도 어떤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이 아치를 그려야 된다, 아크를 그려야 된다 하시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도큐멘트 위치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뜨면서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X, Y 길이죠. X, Y의 길이. 그 다음에 오픈을 시킬 건지 닫을 건지 아크의 모양을, 그 다음에 어느 축, X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그 다음에 얼마나 기울기의 강도죠. 자, 이걸 다 조절을 해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수정한 대로 아치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클릭.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을 이렇게 수치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유기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을 그릴 때 드래그 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띄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화살표로서 이 아크의 기울기. 자, 그 다음에 이 아크를 X축이냐 Y축이냐, 기울기의 방향, 이게 X축으로 휠 거냐 Y축으로 휠 거냐, 이 부분이 자, 드래그 했을 때 F입니다. F. F를 누르면 이렇게 플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이냐 Y축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축키를 병행해서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왜?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단 여기서 이제 단축키로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자, 클릭해서 그릴 때 어떻게 해요? 그죠?
열 거냐 닫을 거냐. 이건 뭐냐? 어떤 파이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닫히면 파이 모양으로. 그래서 얘를 패곡선으로 만들 건지 계곡선으로 만들 건지 그런 부분만 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스파이럴. 스파이럴 어떤 소용돌이 치는 어떤 그 쉐입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얘도 드래그해서 그리면 이렇게 스파이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클릭을 하시면 다이얼로그가 뜨면서 여기서 레디우스, 이게 반지름의 값이죠. 크기, 다시 말해서 스파이럴의 크기. 그 다음에 디케이, 이 상쇄되는 값이죠. 얼마만큼씩 뭐 줄어들 거냐.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의 세그먼트, 몇 개의 세그먼트 가지고 만들 거냐. 세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전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그러니까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런 식으로 이런 세팅 값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물론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얼로그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게 디케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디케이. 상쇄되는 값 얼마나 빠르게 많이 상쇄시킬 거냐, 아니면 적게 상쇄를 시킬 거냐.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거는 세그먼트를 추가해 주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단축 키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화면에 직접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도형의 모양을 처음부터 그릴 때부터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단축키 같은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이거는 그리드죠. 렉탱글 그리드. 이 그리드 쭉 하면 어떤 그리드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 도형을 그릴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클릭. 그럼 이렇게 다소 복잡한 이런 다이얼로그가 뜨죠. 대화 상자가요. 여기서 width, 가로, 세로의 길이. 아까 그 그리드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거 몇 개로 나눌 거냐 이겁니다. 그리드를 몇 개로.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뭐시, 스큐. 어떤 치우침이죠.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 아래쪽으로 치우칠 거냐. 위쪽으로 치우칠 거냐. 자, 이 치우침이 뭔지 그냥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뭔지 아시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떤 수치로 조절하다 보면 여러 번 거쳐서 클릭해서 수치를 조절하고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는지 이렇게 몇 번 거쳐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직접 화면상에서, 자, 일단 리셋을 한번 시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적용된 놈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값이 마지막으로 내가 변형을 준 그 값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아예 리셋을 시키는 방법은 클릭하셔서 이 다이얼로그에서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얘가 리셋이라고 버튼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리셋을 눌러버리면 초기 값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값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위아래 화살표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가로줄이 추가되고 삭제되고 하죠. 위아래 화살표는. 그 다음에 좌우가, 그렇죠. 세로줄이 추가되고 삭제되고요. 자, 지금 마우스 띄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우침 조절하는 거 보십시오. 치우침. 자, C키를 누르겠습니다. C키를 누르면 어느 쪽? 그죠?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그 다음에 V키를 누르겠습니다. V키. V키는 위쪽으로 치우치죠. 그 다음에 어떻게? F키는 아래쪽으로 치우칩니다. 그 다음에 X키요. X키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X, C, 좌우 X하고 C가요. 좌우고요. V하고 F가 위아래 치우침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드를 그릴 때 그리드의 개수나 그 다음에 치우침 이런 것들을 이런 단축키를 좀 이용을 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는 원형의 그리드입니다. 원형의 그리드. 자, 렉탱글 그리드랑 똑같습니다. 얘도 클릭해서 보시면 다양한 옵션이 있죠. 뭐 치우침이 있고. 자, 근데 얘도 직접 그리다가 좌우 상하 화살표
상하가 그죠? 원형 추가 삭제고요. 좌우가 이렇게 원형을 나누는 저 세로의 디바이드 선체가 추가 삭제되는 거고요. 얘도 치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C키를 누르면 그죠? 바깥쪽으로 원형이 치우치고요. X키를 누르면 안쪽으로 치우치고요. 원형이. 그 다음에 V키는 그쵸? 저 세그먼트 되는 라인이 시계 방향으로 치우치고요. 그 다음에 F는 반시계 방향으로 치우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형의 그리드를 그릴 때 단축키와 함께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팁 알려주신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이 부분을 모르면 항상 여러분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팅된 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게 되면 저 상태로 항상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정을 못해서 아주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쵸. 이 툴에서 그냥 클릭해서 다이얼로그를 여시고 Alt키를 누르고 리셋. 네, 이렇게 해두시면 편하게 기본값 그대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하나의 팁들이 있습니다. 모든 도형은 뭐 펜툴도 마찬가지고 어떤 쉐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도형은 마우스를 띄지 않은 상태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를 띄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완성시키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어떤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크게 작동을 하지 않지만 이런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어떤 키가 또 사용이 되죠? 그렇죠. Shift냐, 뭐 Alt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겠죠. 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클릭해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다이얼로그들, 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영어 조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리드 안에 뭐 필을 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설명을 안 드렸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필과 스트로크나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걸 배워두시면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뭐 필과 이런 거를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오픈된 라인을 만드는 그런 도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곡선 쪽이죠. 어떤 모양을 이미 갖추고 있는 닫혀진 그런 도형을 그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든 도형은 다이얼로그 박스 갖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확한 수치나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자, 먼저 렉탱글 얘는 클릭해서 보시면 내가 직접 가로 세로 사이즈 조절해서 OK를 누르면 클릭한 지점이 좌측 상단이 됩니다. 클릭한 지점이 좌측 상단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OK 누르면 좌측 상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클릭하실 때 이런 패곡선 쪽에서는요.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자, 똑같은 사이즈로 그려도 내가 클릭한 지점이 왼쪽 상단이 아닌 중심이 됩니다. 중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도형 라운드 렉탱글. 자, 이런 도형들은 두 번째 도형 라운드 렉탱글. 자,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요. 자, 이 라운드 되는 이 코너에 라운드 되는 이 값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레디우스 값에서 코너 레디우스 값에서 조절을 해 주는데요. 자, 이것도 단축키를 좀 이용을 하면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코너 라운드를 이렇게 완만하게 할 건지 날카롭게 할 건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자, 얘는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얘는 뭐